2025년 5월 19일 월요일은 시장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트럼프의 관세 발언,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11개 섹터 중 8개가 상승했으며 헬스케어 섹터가 한 1% 정도 가장 강세, 에너지는 한 1.3% 하락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전일 대비 0.09% 상승해 5,963.6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100은 0.2% 올라 19,215.4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는 0.32% 상승하여 42,792포인트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유전자 검사 붐을 일으켰던 23andMe가 지난 3월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수집된 DNA 정보 1,500만 건이 기업 자산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날 리제네론이라는 바이오테크 컴퍼니가 해당 데이터를 인수하기 위해 2억 5,600만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CEO는 우리는 파산한 적이 없고 유전자 정보를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질병 유전자를 찾아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6월에는 법원이 해당 인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려 13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예고한 가운데 연준 의장 파월은 일요일 공식 연설에 나섭니다. 이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까지 데이터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면서 당분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장 베팅 지표인 CME 페드워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시장에 방심이 깔려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캐시우드는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무역 장벽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돈을 찍어서 갚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우려를 표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고 피치와 S&P에 이어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개별 주식,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관세 이슈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감당하라, eat the tares라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략 관련 소송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3.4% 정도 상승했죠.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7만 6,230개, 평가소는 59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mRNA 방식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받아 급등을 했습니다.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제한이 됐고요. 15% 급등을 했네요.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 신제품 20종을 공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화제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CEO 교체와 메디케어 조사 이슈에도 불구하고 8일 만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8% 반등을 했고요. 자, 한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H20 칩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150억 달러 손실을 언급하면서 이게 굉장히 deeply painful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AI 개발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2025년 5월 19일 미국 증시 뉴스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